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오는 23일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소환 통지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자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씨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혜택을 주려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국토부가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당시 국토부의 보도자료 초안을 대통령실이 써서 국토부에 하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교통수요 분석과 환경훼손 최소화 등 변경된 종점의 우수성을 보여주며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논리를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종점 변경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백지화 선언 4일 전인 7월 3일 국토부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2차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해명으로 내놓은 보도자료 작성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서기관 이모 씨를 지난달 조사한 특검은 대통령실 측이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려온 걸로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변경된 종점의 우수성을 강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정관을 조사했습니다. 백지화 선언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이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해명 보도 자료를 발표한 뒤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원 전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점 변경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특검은 판단합니다. 이어서 여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해명 자료가 나온 지 사흘 만인 2023년 7월 6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표에 앞선 2023년 6월 말 원 전 장관은 국토부 도로국과 회의를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서기관 이모 씨는 종합특검의 원 전 장관이 대안 노선으로 가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 전 장관이 꼭 대안으로 가야 하느냐, 대안으로 못 간다, 원안으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논란 반응을 보이자 원 전 장관은 대안으로 가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지시는 자신이 도와주는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진술을 근거로 원 전 장관이 종점 변경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무산된 데에 야당 탓을 한 셈입니다. 이 서기관은 원 전 장관 지시를 따르려고 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변경된 종점의 우수성을 계속 강조해 해명 자료에 담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명 자료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원 전 장관이 직접 나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고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원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이었고 심의 대상도 아닌 사안인데 특검이 도로정책심의 핑계로 입건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결국 이 사건에서도 당시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의 윤정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강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통령실이 국토부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우수성을 강조하라고 요구한 건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같습니다. 네. 특히 교통 수요를 고려했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이 주변 땅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내려보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뉴스룸에서 종점 변경이 추진되는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씨 일가가 주택 분양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내용도 보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요. 이 김건희 씨 오빠 진우 씨는 여러 번 수정을 거쳐 2020년 강상면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이 주택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PPT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양평고속도로 종점으로는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5월 종점을 강상면으로 두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 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국토부의 해명 자료에까지 개입하면서 변경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정리하면 주택 사업 계획, 종점 변경 추진,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 자료 개입까지 이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특히 김건희 씨 오빠가 만든 PPT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담긴 사업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원주택 20에서 30채를 짓고 약 48억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거나 단지 진출 입로 공사 계획까지 넣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된다면 주택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던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시 내부 회의에서 수사받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조금 전 보도를 해드렸는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당사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토부 관계자는 원 전 장관이 내부 회의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네. 수사를 언급했다는 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점 변경에 다시 힘을 실었고 그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원 전 장관은 그제서야 백지화를 선언한 모양새입니다. 예. 자, 이 수사가 이제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특검은 국토부에 자료를 내려보낸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미 특정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현재는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이 누구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서 오는 8일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특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갑자기 변경하려고 와, 이거 했던 오랜만이다.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희대의 사건이거든. 아, 이거 대박이죠. 아, 이게 진짜 대박 사건이야.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살고 있었으니 네. 그분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전문가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걸 들고 다녀. 예. 저분은 내비게이션은 없어도 내비게이션 키잖아. 이게 떠. 내비게이션에 이게 뜬다고. 네네. 양평 고속도로 그 김건희가 자기 땅으로 이렇게 이 희대의 사건이야. 변경한 이제 55%. 희대의 사건. 네, 벌써 받을 이제 55%를 변경하고요. 55%. 그다음에 2천억이 더 들고요. 와. 2km가 연장되는 예. 다 통과된 안을 그렇게 희대의 탐욕으로 사건이야. 희게 만든 사건인데 예. 제 내비에 보면 여기 주소가 메인 주소로 찍혀 있습니다. 김건희 땅 주소가. 틈만 나면 갑니다. 틈만 나면 소장님 차에. 네. 아, 예. 내비게이션. 네, 이놈들 하고. 이 진짜 근데 이 희대 사건에 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렇죠.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성에는 너무 안 찼던 거야. 솔직히 잊고 있었어. 잊었잖아. 예. 이거는 아마 만약에 외국에
그 서프라이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 진짜 다룰 만한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야. 진짜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예. 희대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외국 드라마들이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근데 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예. 오랜만에 지금 매불쇼에 모셨잖아요. 네네네. 그 혹시 그 마운자로 맞으세요? 아닙니다. 그 약이 효과가 좋다는 건 들었는데 비싸다고 들었고요. 저는 오로지 다이어트, 약 진짜? 없이 풋살, 그다음에 만보 이런 진짜? 걸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살도 많이 빠지시고 얼굴도 되게 좋아졌어요. 아, 예. 매불쇼 다시 나온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이고, 우리 고맙습니다. 매불쇼가 쉬는 2주 동안 정말 네, 우울했거든요. 우울했죠. 다시 재개하니까 너무 좋고. 정말 매불쇼 그다음에 또 살이 독보적이죠. 빠진 이유가 매불쇼 독보적이죠. 네, 그럼요. 네. 박동희 대표님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니 한동훈이 같은 자마저도 우리 최욱 MC님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빠졌어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좋은 지적이다. 네. 그거 오늘 이따가 또 다룹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혁신하고 단결하고 대통합해서 매불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소장님이 거의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고 아, 영광입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위안이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제 관점과 제 기준, 나도 막 이렇게 혼란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많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소장님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소장님 워낙 신뢰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좀 생각이 같은 거를 확인하면 제가 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요, 소장님. 그러니까요. 어저께도 참여연대랑 시민단체들 국회 앞에서 피눈물로 이 민생이 보호소하더라고요. 전월세 세입자들, 청년들, 서민들 양극화 민생으로 너무 시달리는데 집권 여당은 맨날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모욕과 멸칭을 주고받으면서 일체 중단해라고 시민단체들 호소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누구도 반론이 이견을 제시 못할걸요? 이 시민사회단체들 호소에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네. 맞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좀 상처가 있었어도 한동훈만 합니까? 오세훈만 합니까? 윤석열, 김건희만 합니까? 고속도로 이렇게 종점 트는 세력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죄 없는 최욱 MC를 거론하면서 자기의 주가를 올리려고 악용하는 한동훈 같은 세력들. 천상천하 유아독전 개 네 가지 없는 세력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희들. 아, 네. 언어는 조금 약간 오버할 뻔했어요. 좀 오버할 뻔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잡아가서 예, 또 혼날 예, 수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한번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종점 변경. 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게 들켜버린 거야. 왜냐? 안진걸이 살고 있었거든. 안진걸이 막 그 야산에 가가지고 찾아내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들켜버렸어. 네. 그러자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가 갑작스럽게 백지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맞아. 예. 그때 그 장면, 요것도 참 재밌는 장면이야. 예. 이게 의도치 않게 실수로 뭔가 들킨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던 장면인데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종이 꺼냈어. 전면 중단하라고 김건희 여사. 예. 갈 뻔했어요. 요거 희대의 장면입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저 백지화 발표하기 전에 와. 갑자기 그 국힘당 여당 국토위원들을 불러서 원희룡이 회의를 해요. 이거 희대의 근데 장면이야. 의원들의 증언에 하면 장관이라는 자가 자기를 의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뭐 저기 그 야당의 문제제기, 당시 민주당이나 네. 뭐 안진걸 등의 문제제기가 사실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화를 받고 누군가랑 받아줘야 이게 국힘당 받아줬고. 의원들의 증언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더니 내용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의원들이 뒤에 병풍 세워놓고 전면 백지화 중단하라고 중단하겠습니다. 한 거야. 옆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뭐야 이놈 뭐야? 우리한테
그게 회의에 전혀 논의가 안 됐던 내용인데 와. 전화 받고 한 30분을 막 왔다 갔다 하면 전화 받았대요. 증언에 하면. 그리고 우리 발표했는데 쪽지에서 읽었는데 본인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중단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국힘당 의원들이 항의할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전면 백지화한 이 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입건했죠, 원희룡이를. 네,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폐문부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 처리되면서 일단 뭐 그러니까 그 통지서를 안 받은 거지. 안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원희룡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 통지서는 안 받고 글을 올리더라고요. 어. 자, 국책 사업을 마비시킨 가짜 뉴스에 맞서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게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습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체포 영장 신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체포 다다른 걸 본인이 느끼고 예. 이렇게 지금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백지화한 것, 그러니까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백지화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입건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른 다음에 이제 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류가 있죠. 본류. 요거 휜 거. 휜 거. 요거는 또 이제 다음 단계에서 예, 예. 수사를 할 예정인 것 순차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지화가 당시에 진짜 여당 의원들까지 바보를 만들고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우리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하면서 5개 법률 위반했다고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재정법상 기재부 장관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사업을 계속하든 중단하든 변경하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도로법과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이런 중대한 국토계획, 도로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타까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로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거기서 중단이든 확장이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당 의원들까지 바보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예. 그 과정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 특별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도 해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의미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입건이 되어 있는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이 당시 국토부가 장관님 그렇게 백지화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걸 묵살하고 국토부를 또 시켜서 합법이다. 장관의 백지화 합법이다라는 보도자를 배포한 혐의까지가 지금 추가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이 본류 다 떠나서 이것 자체는 빼박이네. 이것만으로도 딱 걸린 거죠. 아, 왜냐하면 그러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우리한테 설명해 준다고 불러놓고는 막 전화만 받더니 갑자기 여당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정적 백지화한 거거든요. 그 과정은 명백히 불법이죠. 근데 이게 지금 종합특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이 말일인데 이제 30일 더 연장하면 네. 이제 다음 달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까지 다 수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7월 28일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8월 달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7월 달 정말 지금부터 속도 내서 하면 네. 7월 안에 기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수에 파견 나와 있는 국토부 고위 간부가 용역사 A 용역사한테 네. 종점 변경을 네. 지시한 것까지 확인돼서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네.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애청자들께 궁금해하는 윗선 윤석열, 김건희, 최은선, 그렇지. 원희룡이 그 연결고리 안 그렇죠. 나왔는데 일단 백지화한 것으로 먼저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백원국이라고 당시 윤석열 인수에 파견 나갔다가 나중에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종점을 휘게 만든 제일 윗선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황 증거는 지금 많이 예. 특검이 확보를 해놨었어. 그렇죠. 국토부 실무자들끼리 이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터지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예. 통화한 녹취를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이미 뭐 매불쇼에서도 많이 다뤘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까먹었을까봐. 자,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특검이 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됐잖아, 이거.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요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종점 변경을 한 게 김건희 일가가 종점이 변경이 되면 땅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 거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의심했었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소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다 드러났다고. 예. 그 땅값이 오른 걸 통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값 올라. 예. 거기에다가 개발 사업까지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게 김건희 오빠 문건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 그게 옛날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 나와 있어 지금. 많아 증거가. 네. PPT까지 만들어놨다는 PPT까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기저기 조사를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서기관이나 간부들이 인수위 가가지고 용역업체한테 변경을 하는데 그게 5일 만이거든요. 인수위. 네, 맞습니다. 근데 인수위 5일만. 또 다른 용역업체도 있었어요. 이게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용역업체 등등을 제가 탐문해 보니까 예. 실제로 또 다른 용역업체가 딱 갔는데 기존 그 메인 용역업체가 야야 이야기 다 된 거야. 종점 변경해야 돼라고 강요 또는 설득을 하더라는 겁니다. 니들 그냥 따라와. 그래서 멋모로 따라갔다는 증언들이 지금 특검 안팎에서 파기되어 있습니다. 저도 청취를 했고요. 예. 저희들도 취재를 하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윤석열, 김건희, 원인용을 가리켜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특검은 이것만 제대로 밝혀내도 역사의 길이 빛날 특검이다. 이건 쾌거죠.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 또 일 잘하시잖아요. 예. 빨리 원안을 중심으로 네. 뭐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일부 그렇죠. 수정을 하더라도 네. 빨리 재개해라 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KBS에서 전원책이라고 그거 아. 혈투를 벌였잖아. 예. 생방 중에 예,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결국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쇼츠에서 채우기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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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 예, 그 많이 돌았죠. 그 이후로 전원책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힘이 많이 빠졌어. 맞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언론사가 그다음에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막 예. 네. 윤석열 피오 좀 몇 번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이분이 그 이제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저 꼬마한테 당하냐고 해갖고 예. 지지층에서도 버림받는 거야. 체육이 바로 잡았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육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지만 최욱 앵커는 이런 것만 안 하면 좋은데. 그때 그 KBS에서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맞아.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쫓겨났죠. 쫓겨났어. 반드시 이번에 이제 KBS 사장 이사회 바꾼 다음에요. 체육의 라이브 부활시켜서. 저 안 가기로 가기로. 선언했습니다. 안 간대.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 마지막 방송만 하는 거죠. 마지막 인사만 하는 거죠. 됐어. 뭐 인사. 예. 내가 그렇게 또 인사성도 밝은 애도 아니야. 아니, 됐어. 저 그때 2번 출연했는데 인사성 밝으셨는데. 됐어요. 엄청 착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사건이고요. 특검이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요거 기소할 때까지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입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원 전 장관 등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이제 드디어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의혹의 키맨인 국토부 서기관 거주지에서 돈다발이 나왔고, 이 서기관이 용역업체 대표들에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주면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용역계약이 2022년 3월 29일에 체결이 됐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됐을 때 그 종점 변경안이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2년이 걸린 예비 타당성 조사의 노선과 종점을 바꾸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고속도로 종점이 휘니 이런 신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묘한 힘의 원천을 반드시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지난 3년간 이 관련된 조사를 해봤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2023년 7월 6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정협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약 30분간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느닷없이 쪽지를 꺼내서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백지화는 그 뒷자리에 서 있었던 국민의 무언 그 누구도 몰랐던 얘기라고 합니다. 30분간의 통화 그리고 이 노란 쪽지 한 장에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는데 그것이 원희룡 전 장관의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는 말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이 사안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특검은 2023년 7월 6일 원희룡 전 장관이 누구와 왜 통화를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무리한 종점 변경 의혹이 터지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장관이 결국 특검의 피의자로 입건되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국책 사업을 마비시킨 가짜 뉴스에 맞선 정무적 결단이라며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다는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백지화 발표날 사전 협의 없이 여당 의원들조차 바보로 만들며 독단적으로 자행한 그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가 저지른 꼼수와 불법의 말로를 이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가라던 그 당당함이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